새해가 된다는데 왜 희망이 느껴지지 않지? 뭔가 계속 더 힘들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새해에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하면 좋겠는데. 황상민 박사님,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변화된 삶, 발전된 삶을 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나요? 새해에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황상민 박사님의 통찰력 넘치는 조언이 필요하다고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해보세요. 황상민 박사님에게 1대1로 자신의 삶의 고민에 대한 조언도 얻고 WPI 성격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는 일거양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에서 WPI에 대해서 배우면 자신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와 나의 주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해에 상담가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적극 참여해주세요.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장사의 세계는 냉정해요. 장사의 세계는 냉정하다는 걸 아시네. 근데 왜 도망가려고 그래요? 계속 헤매니까 길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본인이 남자친구를 진짜 본인의 조력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친구가 딴소리 하지 말고 본인이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하고, 그걸 할 것 같으면 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일이라 당장 너 나가가지고 알바를 뛰던 다른 데 취직을 해가 돈을 벌어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친과 뭐래요? 자기가 나를 두고 딴 데로 어딜 가냐. 그 회사 얘기한 거는 그냥 투정 부린 거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어딜 가도 따라가겠대. 뭐야 지금? 그래놓고 또 상황이 벌어지면 그 순간적인 감정을 못 이기나 봐요. 처음엔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는 네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래요. 야, 그럴 때 본인은 어떻게 대응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 지금 이렇게 해야 돼 하면 한숨 푹 쉬면서 또 바꾸자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놀래갖고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막 또 바꾸자가 아니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10번 100번을 바꿔가지고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바꿀 테니까, 내가 바꿀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내가 바꾸는 거에서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그걸 못 따라오겠으면 빨리 나가 라는 게 본인이 남자친구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에요. 나를 믿고 따르든지 너가 나가든지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제 태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는 분명해요. 이제 제가 해나가야 되는 일에 있어서. 그렇죠. 그 대신에 본인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왜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본인이 지금 오늘 사연 온 거 보세요. 지금 이 본인 사연에 본인이 쓴 마음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누군가가 내한테 와가 문제를 쫙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본인이 지내고 있다는 걸 그대로 알려주고 있거든. 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본인 사연 한번 읽어봤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라이브 상담 이후 솔루션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동선 바꾸는 것도 한 3번에 걸쳐서 바꾼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을 관찰하지 못하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됐냐면요,
본인이 지금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른 채로 그때 이 하다 보니까 네. 정작 지금 중구난방이고 지금도 바꿨다고 하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됐는지 본인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매일 일하면서 지금 어떤 삽질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거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알려주기를 또 그냥 상황이 좋아지기를 열심히 거의 자학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 무언가 아쉽고 안 맞고 해서 다시 더 큰 에너지를 들여서 고쳐나가야 했습니다. 네. 고칠 때도 솔루션을 이행해야 한다는 특수한 상황이 없었다면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오빠와도 무성하게 싸웠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 다른 일, 동선 짜기, 배달 알아보는 것 등을 진행하려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여기까지 바꿔야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상황에서 너무 힘들다는 반대 의견과 싸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다시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물어보고 해야지만 일이 진행되는 것이 힘듭니다. 알겠어요. 본인이 아까 말한 매출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한다는 거는 본인이 지금 이 장사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고 지금 본인이 자충우돌하고 중구난방으로 동선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오빠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결될 것 같고 본인이 자기 문제조차 모르는데 무슨 본인이 하는 해법이 그게 해법이 되겠어요. 더욱더 본인은 혼란스럽고 힘들게 하는 자기의 그림자하고 싸우는데 그 그림자가 누군지도 몰라. 예, 지금 본인이 현실에서 부닥쳐. 그래서 그 그림자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장이 되면 누군가가 나 대신 이만큼 일을 해주겠지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을 자세하게 내가 직접 하고 알아야지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해내기가 귀찮고 주변 반대나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주눅이 쉽게 들고 관찰하려는 에너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진행 속도가 뭐든지 굉장히 느려요. 배달 관련 세팅하는 것도 이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배달도 어느 정도 건수가 나오면 배달 대행업체를 끼고 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배달 첫날에는 플랫폼 상위에 노출시켜줬는지 배달이 5건 정도로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하루에 1건 정도에 그칩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광고비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가게들은 임대료가 적은 상권에 들어가고 배달 광고비를 임대료 개념으로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곳에 자금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 가게는 지금 적자라서 제가 투자할 총알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 달도 적자입니다. 오빠는 계속 불안해하면서 이러면 자기가 그냥 알바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적당히 타협하고 싶고 나 대신 누군가가 짜잔 나타나서 샤샥 모든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마음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것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토끼, 2번 오리, 3번 뭔지 모르겠다 그냥 안 봐야지. 답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어려움도 이와 같답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토끼로 바라보면 토끼일 수도 있고 내가 오리로 바라보면 오리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따라 문제도 달라지고 답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바로 내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보지도 않고 대충 그럴듯한 이름을 갖다 붙여 놓으며 알게 되었다고 믿어버리거나 그냥 안 볼래 해버린다면 뭔가 이건 아닌데 싶으시죠? 지금 최 사장님의 마음은 3번 뭔지 모르겠다 그냥 안 봐야지에 가까운 것 같네요. 내가 사장이긴 한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누가 나 대신 사장 역할 좀 대신해주면 좋겠어.
남들은 광고 문제라 하기도 하고 또 가격 문제라고도 하네. 대체 뭐지? 나는 더 이상 이걸 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니 문제를 파악하기는 더욱 어렵고 힘들다고 느낄 수밖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본인 가게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무슨 가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최 사장님 순댓국집에서 배달하는 거는 머릿고기만 배달하죠? 네. 머릿고기를 배달 주문해가지고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가게가 배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가게가 어디에 있어요? 범위가 또 좁아요. 알아요. 그래서 묻잖아요. 범위가 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그 가게가 어디에 있다고요? 신당동. 신당동에 있는 시장, 신당시장이에요? 신당시장 안에 있는 가게예요. 그러면 신당시장 안에 있는 가게에서 이 머릿고기를 배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중구, 종로구, 강남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배달 안 돼요. 서대문까지는 배달이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봐요. 겨우 중구, 종로구는요, 거주하는 인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촌도 작고 거주하는 인구가 작은 동네에서 배달이라는 게 얼마나 제한된 옵션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동대문 거기 상가 그쪽으로 야식 배달이 가는 것 같아요. 식당 매출을 늘리고 싶어 하는군요. 사장인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1. 배달 지역 범위를 넓힌다. 2. 영업시간을 늘려 야식 배달 주문을 받는다.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동대문 상가에 야식 배달을 기대하고 본인이 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사연에 보면 그런 게 다 있는데 본인이 있는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주문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적어도 본인이 주문 배달이 되면 마치 퀵 서비스처럼 신당시장에서 적어도 강남구까지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강남구에서 전화해가지고 퀵으로 배달해 주세요 할 때 퀵 배달이 10,000원이다. 그리고 배달료 10,000원을 내겠다. 라고 하면 배달하시는 분은 얼마 정도 음식을 배달해야지 많은 배달료가 별로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음식 값이요? 네. 본인 그런 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럴 때 배달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0만 원 이상을 배달을 해야지 10,000원 정도 퀵 서비스 차지가 별로 부담이 안 돼요. 10%. 우리가 부가세 내는 10%.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최 사장 집에 머릿고기 저 배달해 주실래요? 아, 그럼요. 그런데 채소 주문이 10만 원인데요. 그거 아무도 안 사 먹잖아요. 아무도 안 사 먹는다고요? 네, 10만 원 누가 사 먹어? 계속 오빠가 누가 순댓국집에서 3만 원 이상 쓰는 걸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옆에서 그랬어. 식당 매출을 늘리고 싶어 하는군요. 사장인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1. 순댓국집에서 누가 3만원 이상 쓰나요?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박리담회하는 게 답이에요. 2. 맛 좋은 머리고기, 가족끼리 혹은 여럿이 모여 먹기에도 참 좋네요. 큰 포장 단위로 넓은 지역까지 배달을 하세요.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글래디에이터 하는 노의 말은 들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은 배달을 할 때 기본 주문이 10만 원 이상 되는데 아니면 배달을 하지 않는다 라는 배달에 대한 기본 원칙만 가지고 있어도 배달의 민족을 잘 활용해가지고 서울 전체에 본인의 자랑스러워하는 머릿고기를 팔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내가 왜 이걸 하는가에 대한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지금 무작정 돈만 벌기만 하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예를 부리는 건지, 내 조력자를 부리는 건지, 내 동반자의 도움을 받는 건지, 그거조차도 본인이 지금 기본을 못하고 있고, 본인이 지금 팔고 있는 게 순댓국을 파는 건지, 머릿고기를 파는 건지, 아니면 노예들 지금 야식을 파는 건지, 이 구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노예의 한 사람이 되지, 자기 인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 먹어본 친구들이 강남에서는 많이 사 먹을 것 같은데 배달이 안 되냐고. 그렇게 하려면 배달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가게에서 직접 전화를 직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게가 유명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기 맛과 퀄리티가 좋다고 더 넓은 지역에 배달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장인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1. 유명한 식당이 아니라서 그렇게 주문하는 손님은 어차피 없을 테니 하지 않는다. 2. 10만원 이상 주문 시 배송비를 받고 퀵으로 배달해주기로 한다.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본인이 아직도 노예 심리에서 조금 더 지금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왜 본인은 본인 가게가 맛있고 또 비싸든 상관없이 저 음식을 먹고 싶다는 마음으로 올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해요? 지금 왜 본인은 본인 가게가 맛있고 또 비싸든 상관없이 저 음식을 먹고 싶다는 마음으로 올 거라는 생각을 왜 못해요? 호텔 가다가 아이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때 잘 가다가 갑자기 제가 노예의 마음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끝까지 관찰을 잘 못하는 거야. 끝에 가서 주저앉는 거야. 왜 끝까지 관찰을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본인은- 잘 몰라서. 네, 본인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걸 왜 하는지, 뭘 위해서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우왕좌왕 중구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왜 하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하면 생존 아니에요, 생존? 생존 아니에요. 본인은 본인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순댓국 머릿국이라는 이 조상 전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맛진 음식을 사람들이 거기에 걸맞는 값을 치르고 어떤 수고를 치더라도 먹고야 말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를 우리 가게에 안 오고 배달을 시켜 먹는 인간은 10만 원 정도는 주문을 해야지. 그래서 온 식구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쓰든지, 아니면 우리가 머릿고기를 쓴다고 할 때는 집에서 잔치하거나 뭔가 사람들하고 같이 회식할 텐데 당연히 10만 원 정도야 우습게 주문을 하죠. 그러면 본인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하루에 그리고 10만 이상 주문을 하려면 적어도 하루 전날에 주문을 받아야 돼요. 본인이 하루에 맛있는 머릿고기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최대한 양이 8마리인데 그 8마리가 요리를 해가지고 머릿고기로 팔면 이게 본인의 하루 최대의 생산 능력이에요. 그러면 8마리, 한 마리에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15만 원 정도 잡아보면 8마리를 본인이 요리하면 58에 40, 120만 원이에요. 본인이 하루에 8마리를 만들어가지고 팔아본 경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게 처음에 할 때는 얼마나 나갈지 모르니까 삶아봤거든요. 봤어요. 네. 그랬더니 8마리 삶아 보니까 그 맛이 유지가 되던가요?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어. 네,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안 해봤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뭘 뜻하냐면 본인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제대로 된 배달을 하면요, 한 마리 전체 다 해주세요 하는 배달을 하루에
8건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8건을 받는 게 본인한테는 불가능한, 한 번도 상상조차 못 해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상상조차 못한 목표예요. 이거조차도 본인은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건 본인이 장사를 못했어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고 또 그 가치가 어떻게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못해요. 참 본인이 지금 장사를 하는 건지 애들 장난을 치는 건지 그 생각조차 없고 무작정 그냥 돈을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 절실히 알겠죠? 장사를 하는 데에도, 아니,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 아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답니다. 최 사장님은 좋은 머리고기를 골라와서 매일 온갖 야채와 한약재를 다 넣고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삶아내고 직접 사골국물을 우려내고 있다고 해요. 손님들도 아주 맛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이 식당의 사장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고기를 삶을 뿐, 그리고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팔으려는 것뿐, 정작 자신이 만든 이 음식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죠. 그래서 순댓국밥집에서는 원래 3만 원 넘게 안 써. 그러니 누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주문을 하겠어. 겁먹고 미리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최 사장님이 만든 음식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에 걸맞는 가격도 책정하고 손님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을 거라고 미리 한계를 설정하는 대신 맛있는 고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은 고기를 더 많이 자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손님들에게 10만 원 이상 주문하시면 퀵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라고 주저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본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을 발휘해 가지고 비교적 싼 재료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만들어진 제품을 사람들한테 파는 장사의 가장 기본 원단이 되는 음식 장사를 하는 게 본인이 하고 있는 어버이 정체예요. 남들이 값싸게 생각하고 흔히 널려있는 재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맛을 부여해가지고 멋진 음식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이 셰프라는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어버이 정신을 본인이 실현하는 거예요. 네, 손님들이 계속 비싸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싼 데 가서 드세요. 그렇죠. 옆에 저 똑같은 저 고깃가루 풀어가지고 만드는 그 집에 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그걸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매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왜 장사가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은 지가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막연히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장사를 하는 그 원단의 모습을 지금 본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본인이 인정하죠? 네. 제가 뭘 타고 들어야 되는 걸 알겠는데 뭘 타고 들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순댓국이 팔리는 계절이고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12월까지만 버텨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 매출이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하니 참 우울하고 일 추진력이 많이 뺏깁니다.
반대 점심 가격대로 8,000원 순댓국이 비싸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워낙 싸게 파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뼈해장국이나 내장탕, 육개장 등 다른 메뉴를 넣어보는 건 어떠냐고 했는데 지금 제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기서 더 메뉴를 늘리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지금 머릿고기를 하루에 몇 개 삶아요? 지금 적게 삶으면 2마리, 많이 삶으면 4마리. 그렇죠. 네. 가장 손님이 없고 최소한으로 다 팔았다라고 생각하려면 미니멈 2마리 삶는 거죠. 2마리, 3마리 이런 거. 머릿고기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네. 저녁 6시쯤 돼서 다 팔렸다 네. 하려면 몇 마리 삶는 게 맞아요? 2마리. 됐죠? 자, 그러면 본인 생각에 그 한 마리를 삶아서 팔면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소분해가지고 이제 서빙을 하잖아요. 그죠? 또는 소분해가지고 배달 들어오는 것처럼 1인분 해가지고 팔잖아요. 1인분당 얼마를 받는 것 같으세요? 1인분 안 파는데. 1인분 안 파는데 머릿고기 주문 들어올 때 얼마라고 이야기해요? 15,000원, 배달은 18,000원. 배달은 18,000원. 네. 머릿고기 그러면 그거를 이 18,000원 주고 받아서 사 먹는 사람은 몇 사람이 그거를 받아서 먹을 것 같아요? 2사람? 2사람, 2인분용으로 판다는 거죠. 그죠? 음. 물론 시장통에 와서 5,000원짜리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본인의 음식점의 고객이 아니에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